안녕하세요. 화장품 비평가 최지연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이죠? 그동안 다들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제가 다른 일에 매여서 유튜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4, 5개월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 다시 돌아오는데 이렇게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너무 오래 자리를 비워서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1년 만에 컴백하면서 첫 콘텐츠로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 가장 트렌디한 성분이죠. 바로 고함량 PHA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PHA 성분이 무엇인지, 효과는 얼마나 좋은지, 제품 고르는 법, 추천 제품 등을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세요. PHA는 하이드록시산의 한 종류입니다. 하이드록시산이란 같은 분자 내에 하이드록시기와 카복실기가 모두 있는 화합물을 뜻합니다. 하이드록시기는 OH, 즉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하나가 붙어있는 작용기를 뜻하고요. 카복실기는 COOH, 즉 탄소 하나, 산소 2개, 수소 하나로 이루어진 작용기를 뜻합니다. 하이드록시가 있다는 건 이 분자가 알코올이나 페놀과 비슷한 특성을 띈다는 뜻이고요. 카복실기가 있다는 건 이 분자가 다른 물질과 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산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하이드록시산에는 PHA 말고도 우리가 잘 아는 AHA와 BHA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편의상 파하, 아하, 바하라고 부를게요. 아하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것은 글라이콜릭 애시드, 락틱 애시드입니다. 바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장품에 잘 쓰이는 것으로는 살리실릭 애시드가 대표적입니다. 파하에는 3가지, 락토바이오닉 애시드, 글루코노락톤, 말토바이오닉 애시드가 있습니다. 파하, 아하, 바하, 이 셋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분자의 차이인데요. 하이드록시기와 카복실기가 몇 개의 탄소 원자로 연결되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아하는 하이드록시기와 카복실기가 탄소 원자 딱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하는 2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하는 그 이상 여러 개의 탄소 원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이드록시기와 카복실기 사이의 거리가 좁은 것이 아하와 바하이고 거리가 먼 것이 파하입니다. 거리가 멀다는 건 그만큼 분자가 커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하와 바하는 분자량이 작고 파하는 분자량이 큽니다. 아하, 바하, 파하 모두 화장품 성분으로서 각질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분자량의 차이로 인해 침투성의 차이가 있고요. 또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하는 분자량이 작아서 각질층에 좀 더 깊이 침투합니다. 하지만 수용성이라서 피지까지 녹이지는 못합니다. 바하는 분자량이 작아서 깊이 침투할 수 있고 지용성이라서 피지까지 녹입니다. 파하는 분자량이 상대적으로 커서 아하와 바하만큼 각질층에 깊게 침투하지 못하고 표면에만 작용합니다. 또한 수용성이라서 피지까지 녹이지는 못합니다. 한마디로 각질 제거 효과가 아하와 바하에 비해 약합니다. 파하를 주성분으로 내세우는 제품들은 이것이 아하나 바하보다 더 효과가 좋고 뛰어나다고 주장하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설명했듯이 파하는 아하와 바하보다 약합니다.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각질층에 아래로 전달되지 못하고 위쪽 층만 녹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깊이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하게 작용하고 보습 효과가 좋으며 자외선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하다는 것도 결국 함량의 문제이죠.
함량이 높아지면 역시 파하도 자극이 좀 있습니다. 또 아하, 바하, 파하는 모두 pH 3에서 4의 범위로 배합을 해야 각질 제거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에 낮은 pH에서 오는 자극도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새로 유행하는 성분이니까 더 좋고 뛰어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효과가 더 좋을 거라 기대하기보다는 내 피부에는 어떤지 써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아하와 바하를 자극 없이 잘 쓰고 있다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저처럼 아하와 바하 고함량 제품을 이미 잘 써온 사람이라면 오히려 파하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않아서 실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아하도 바하도 너무 자극적이라서 못 쓰겠다. 더 순한 성분을 바르고 싶다. 그렇다면 파하는 내 피부에 어떤지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하와 바하는 오래전부터 써왔는데 파하는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요? 새롭게 개발한 신성분이라서? 아닙니다. 사실 파하는 90년대 중반부터 계속 써온 성분입니다. 다만 생산기술, 배합기술이 쉽지 않고 원료 가격이 높아서 대중적으로 사용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파하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 제품화한 기업은 네오스트라타입니다. 네오스트라타는 지금은 존슨앤존슨 그룹에 속하는데요. 80년대에 아하를 화장품 성분으로 가장 처음으로 개발한 기업입니다. 이후 아하는 원료가 대중화되어 많은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파하는 워낙 까다로운 성분이라서 네오스트라타가 거의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주름 개선 효과로 조성물 특허를 내고 직접 논문도 만들고 상표권까지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대단한 성분인 것 같은, 아하나 바하보다 한 수 위의 성분인 것 같은 환상이 있었는데요. 그냥 환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각질 제거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피부에 덜 자극적이고 보습과 항산화 효과가 좋다는 정도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러 원료사들이 파하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조사들도 하나 둘 이 성분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사들도 2010년대 중반 정도부터 PHA 제품을 하나 둘 내놓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고함량을 만들 정도로 기술이 올라서고 있는 단계입니다. 화학적 각질 제거 제품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은 역시 각질 제거 성분의 함량입니다. 함량이 너무 낮으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너무 높으면 자극이 같이 따라옵니다. 내 피부에 맞는 함량, 내 목적에 맞는 함량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면 각질이 많지 않은데 매일 기초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한 각질 제거 제품을 찾는다면 3에서 4%가 적합합니다. 각질이 조금 있는 편이라면 5에서 7%가 적합합니다. 각질이 많다면 8에서 10%가 좋습니다. 평소에는 3에서 4%를 바르고 일주일에 한두 차례 5에서 7% 제품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민감성이면서 각질이 좀 쌓이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평소에는 5에서 7%를 바르고 일주일에 한두 차례 8에서 10%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민감성이 아니면서 각질이 많이 쌓이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파하 5에서 7%로 관리하고 일주일에 한두 차례 아하 7에서 8%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쓰는 순한 제품 하나, 가끔 쓰는 고함량 제품 하나를 구비해 놓으면 피부 자극을 줄이면서 급할 때 피부 컨디션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시도해 보길 권합니다. 단 아하, 바하, 파하 중에 어떤 성분을 선택할지, 어떤 함량을 선택할지는 여러분 피부에 맞게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아하, 바하, 파하는 단독으로도 나오지만 두세 가지가 섞인 제품도 많이 나오니까 다양하게 써보면서 잘 맞는 제품을 찾길 바랍니다. 함량 이외에 또 체크해야 할 것은 바로 pH입니다. 아하, 바하와 마찬가지로 파하도 낮은 pH에서 효과를 냅니다. pH가 4 이상으로 높으면 효과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너무 낮은 산성이 되면 피부에 자극이 심하니까 pH 3.5에서 4, 좀 넓게 잡아서 4.5까지가 적합합니다. 화장품 회사들은 제품의 pH까지 밝히지는 않아요. 좀 이따 제가 고함량 제품들을 소개할 건데요. 제가 최대한 업체에 문의해서 pH를 알아내긴 했는데 알아내지 못한 제품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낸 제품 외에 관심 있는 제품이 있다면 업체의 pH를 문의한 후 구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 성분, 항산화 성분이 잘 들어있는지도 체크해야 하는데요. 이건 거의 모든 화장품이 잘 하고 있고 제품 간 차이도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하나만 바르는 게 아니라 다른 토너와 세럼, 로션, 크림 등을 함께 사용할 거고 그 안에 항산화 성분, 진정 성분이 잘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PHA를 주성분으로 광고하는 제품이 부쩍 늘었는데요. 실제 함량을 보면 매우 실망스러운 제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소이 파하 퍼스트 토너는 PHA의 한 종류인 락토바이오닉 애시드를 내세워 각질 제거 효과를 강조하지만 함량은 5000ppm입니다. 5000ppm은 0.5%에 불과합니다. 시드물 닥터트럽 파하 클렌징 토너도 PHA가 주성분이고 각질 제거를 순하게 해준다고 주장하지만 함량은 락토바이오닉 애시드 500ppm, 0.05%입니다. 각질 제거 성분으로 거의 의미 없는 수준입니다. 토니모리 파하 라하 애플필 제로 모공 앰플은 파하를 주성분으로 광고하지만 함량은 글루코닉 애시드 100ppm과 락토바이오닉 애시드 20ppm, 총 함량 0.012%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제품에는 각질 제거를 돕는 다른 성분들도 사용되었지만 파하를 주성분으로 광고하기에는 함량이 턱없이 적습니다. 비랩 파하 퍼펙트 포어 클렌징 오일은 PHA를 내세워서 모공 속 노폐물까지 깨끗이 지워준다고 주장하지만 글루코노락톤 단 1ppm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뭐 퍼센티지로 환산하기에도 쑥스러운 검출량 수준의 미량입니다. 이렇게 PHA 제품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함량이 매우 적은 제품이 많으니까 꼭 함량을 체크하고 구매하길 바랍니다.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 중 가장 고함량의 제품들입니다. 민감성 피부라면 아예 바르지 않는 것이 좋고요. 민감성이 아니면서 각질이 많이 쌓이는 사람이 주 1, 2회 가끔 사용할 제품으로 적합합니다. 각각 글루코노락톤 10%, 12%, 18%가 들어있습니다. pH는 엑시스-Y 제품은 확인이 어려웠고요. 티암 제품은 4.5, 에꿀라두 제품은 3.5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 제품 모두 글루코노락톤에 초점을 맞춘 단순한 제품으로 자극을 다스려주는 진정 성분과 보습 성분을 충분히 넣었습니다. 효과를 최우선으로 선택한다면 함량이 가장 높고 pH가 가장 적합한 에꿀라두 제품을 권합니다. 18%는 너무 부담스럽다면 엑시스-Y나 티암 중 하나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엑시스-Y는 저는 답변을 받는데 실패했지만 여러분은 구입 전에 업체의 pH를 문의해 보기 바랍니다. 이 중에 저는 티암 아크파인 파 12%를 써보았는데요. 자극이 약간은 있지만 제가 바르는 아하 7%보다는 자극이 덜했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제가 써본 아하 8에서 10%와 거의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민감성이 아니면서 각질 관리가 필요한 피부에 적합한 제품들입니다. 각질이 약간 쌓이는 피부라면 주 1, 2회 바르는 제품으로, 많이 쌓이는 피부라면 매일 바르는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pH는 마몽드 제품은 4, 닥터 자르트 세럼은 4, 닥터 자르트 패드는 4.1, 바이오던스 토너는 4, 주미소 토너는 4.21입니다. 함량도 적당하고 pH도 모두 적합하므로 선호하는 브랜드로 편하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제품을 모두 구입해서 써보았는데요. 저에게는 데일리 제품으로 딱 좋았습니다. 어느 제품이 좋다, 나쁘다 구별할 정도의 차이도 없었고 다 괜찮은 제품들입니다.
세럼이냐, 토너냐, 패드냐 이런 차이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취향에 따라 선택하세요. PHA 3에서 5%를 함유한 제품들입니다. 심한 건성 피부, 민감성 피부에 적합합니다. 또 각질이 거의 없어서 아주 마일드한 각질 관리로 충분한 분들에게도 이 제품들이 적합합니다. pH를 문의한 결과는 빌리프는 답변을 얻는 데 실패했고요. 내추럴 팁스는 다소 높은 pH로 효과가 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모두 pH가 적당합니다. 진정 성분, 항산화 성분, 보습 성분의 구성은 모든 제품이 아주 좋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취향대로 선택하세요. 이제 PHA에 대해 명쾌하게 이해하셨죠? 컴백하고 첫 영상이라 제가 심혈을 기울여 조사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즐거운 화장품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안녕!